반도체에 무슨 일, 정말 섬뜩섬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제 스스로 느끼는 것은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예, 그 말씀 제가 올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액 33조 6,896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예, 33조 6,896억 원이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재고로 이렇게 잠겨 있다는 것은요, 삼성전자에 돈이 잘 안 돌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워낙 많은 금액이 재고로 쌓여 있으니까요. 추세선으로 한번 보실래요? 추세선으로 보면 2021년만 하더라도 재고 금액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절반밖에. 16조 4,55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엄청나게 늘죠. 29조 576억 원까지 늘었는데, 예, 올해 3분기까지 또 늡니다. 31조 9,481억 원. 예, 올해 1분기에. 2분기에도 말입니다. 33조 6,896억 원까지 또 늘었어요. 안 줄어들어요. 증가폭은 좀, 예, 줄어드는 듯 보이나, 증가폭은요. 증가폭은 줄어든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2022년 말 대비해 보면 적어도 말입니다. 15% 이상 늘어났습니다. 2분기 만에, 6개월 만에. 오히려 15%가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재고 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예,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의 업황이 좋지 않다. 중국 경제도 나쁘고, 예, 이게 유럽 경제도 나쁘고 미국 경제가 좀 좋다고는 하나, 예, 상황은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쁘고요. 지난해 2분기하고 올해 2분기를 비교해 보면요. 이것도 말입니다. 적어도, 예, 상반기를 봤을 때 56.6%가 늘어났습니다. 56.6%만 금액으로만 4조 6,320억 원이에요. 적지 않죠. 재고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줄어들지는 않고요. 예, 재고의 증가폭이 낮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줄어드는 건 SK하이닉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2021년에 8조 9,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 2023년 1분기가 피크를 찍었습니다. 17조 1,822억 원. 그런데 2분기에는 16조 4,2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예. 문제는 이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재고가 SK하이닉스가 줄어들고 삼성전자 재고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 왜 그럴까요? 감산했기 때문입니다. 감산. 이게 과거처럼 계속, 예, 일정하게 생산을 계속 가는데 재고가 줄어들었다 아니면 재고 증가폭이 낮아졌다 이러면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산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잖아요. SK하이닉스도 감산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말입니다. 저는 섬뜩섬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행인 것은요,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개수로 따졌을 때, 물량으로 따졌을 때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6월에 21.6%가 늘어난다는 것, 5월에 8.1%가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요, 불행 중에 굉장히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행 중에 굉장히 다행으로. 재고가 이제는 진짜로 줄어들 그런 시기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년에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2% 이하로 잡았어요. 평균을. 8대 투자은행의 평균을 보면 1.94%입니다. 이것은요, 내년에도 저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2% 이하로 떨어진다는 자체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순위로 봤을 때 2% 이하로 1.94%만 된다고 하더라도 역대급이 됩니다. 역대 7번째로 저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섬뜩섬뜩하다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당장은 말입니다. 뭔가 좋아진다 하는 신호가 오기는 와요. 예, 수출 물량 지수도 올라가니까 좀 나빠지는 것보다는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은 잡혀요. 그런데 이 투자은행들, 세계 투자은행들이 이렇게까지 암울하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잡는 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말입니다, 투자은행들의 생각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투자은행들은요 돈을 투자해서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전망을 해요. 예, 이게 정부가 전망하는 거냐 경제기관이 전망하는 거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은행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믿을 수가 있는데 최악이라는 거죠. 그나마 말입니다, 높게 잡은 것이 골드만삭스가 2.6% 잡았고요. 바클레이즈가 2.3%,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2.2%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최악입니다. 최악. 2% 이하예요. 제가 섬뜩섬뜩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저는요 여러분 작은 단서만 있으면 그 단서를 쫓아가는 게 전데 그 단서가 사실 아직까지는 회복의 큰 신호는 아니다. 물량지수가 좋아지긴 하지만 이게 큰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오늘 해석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